인생 쿨하게 잘 사는 법, 인생 쿨팁. 정말 퇴사가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들어갔을 때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죠. 행복한 인생을 기획하는 인생 PD입니다. 30대에 은퇴해서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 쿨팁 지금 공개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가고 싶던 회사에 들어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에는 저항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마치 이 회사가 내 회사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었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낭만적이고 현실 감각이 없었던 걸까요? 제가 생각했던 회사의 이상적인 모습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저는 저의 팀장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었는데 아마도 제가 신입인데 너무 나대고 의견을 강하게 펼쳐서 그랬을 거라 생각도 됩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는 군대식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순응하고 말 잘 듣고 우쭈쭈 해주는 부하 직원을 원해서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 의견을 거리낌 없이 개진했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려서부터 반골 기질이 매우 강해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와 사람 앞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업무 지시와 피드백으로 도저히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상황이 만들어지더군요. 심지어 같은 프로젝트와 업무를 진행했던 저의 동료는 그해 회사 전체에서 올해의 직원으로 선정됐고 저는 C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C등급은 평균 등급인 B등급의 밑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중간도 안 됐다는 거죠. 같은 업무를 진행했는데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온 즉시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100% 오산이었습니다. 꼰대 문화, 공정하지 않은 것들, 정치, 마구잡이식 의사결정, 복잡한 인간관계 등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 않더군요. 물론 저도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크게 뭐 잘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뒤로 저는 이직이 아닌 퇴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기 위한 국리를 시작합니다. 그냥 관두면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니까 그냥 관둘 수는 없었고 관두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회사를 바로 관둘 수는 없으니 다니는 동안은 일단 잘 다녀보자라고 생각했고 잘 다닌다는 기준은 잘 퇴사하기 위한 선제 작업으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잘 퇴사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일을 하겠다는 얘긴데 내 일을 잘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전략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이름은 바로 시진핑 전략입니다. 그 시진핑은 아니고 어감이 비슷한 CGP예요. 어쨌든 CGP는 바로 다음과 같아요. C. Change, 이직 잘하기. G. Get, 얻어내기. P. Philosophy, 철학 갖기입니다. 첫 번째 이직 잘하기입니다. 아니 퇴사를 하는 게 목적인데 왜 이직을 하라는 겁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그 이유는 그냥 막 퇴사할 수 없고 어쨌든 근로소득을 통한 최소 생활은 영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 퇴사하면 멘탈 다 나갑니다. 첫 한 달은 아마 인생 승리자 느낌 날 거예요. 스벅에서 맥북 열고 느낌 있게 노마드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머지않아 막 퇴사에 대한 후회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인간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일단 품이건 고상함이건 나발이건 멘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회사에 있는 동안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차피 회사 생활을 일정 기간 하게 되므로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그 조건은 바로 연봉, 워라밸, 조직 문화의 세 가지입니다. 이건 철저히 제 기준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될 거예요. 누군가는 아무리 조직 문화가 거지 같아도 연봉만 많이 주면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꼽는 이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세 가지 중 첫 번째 연봉은 최대한 현재 내 몸값을 가장 잘 쳐주는 곳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연봉이 높은 곳을 가야 하냐면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해야 돼요. 자산 증식이 아닌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특히 퇴사를 할 거라면 현금 흐름을 마련해두고 퇴사하게 되면 멘탈이 깨질 확률이 매우 적어지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연봉을 많이 주는 금융권과 통신사로 이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할 즈음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마련해두었고 그 다음은 워라밸이에요. 왜 워라밸이 이직 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기준이냐면 퇴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퇴근 후 내 시간이 확보되는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최근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로 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직 문화입니다. 어쨌든 퇴사는 하겠지만 사람 스트레스가 직장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임은 분명하죠. 그런데 또라이 질량 보존 법칙으로 어느 회사를 가던 복불복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조직 문화가 괜찮으면 또라이들도 그 조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완화되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좋으면 마음도 편하고 좋죠. 그래서 퇴사를 하기 전까지 이직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얻어내기입니다. 퇴사 후 내 사업을 하기 위한 컨텐츠를 얻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퇴사를 한다는 것은 사회에 그 어떤 백그라운드 없이 나 홀로 우뚝 서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해요. 회사를 다닐 때는 만약 이름 있는 회사라면 그 명함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어느 정도 소프트 트렌딩하고 다양한 인맥과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었겠지만 퇴사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있는 동안은 향후 퇴사 후 내 비즈니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반과 인프라를 잘 얻어내야
얻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향후 내가 퇴사 후 할 비즈니스 쪽의 거래처 담당자 등과 관계를 잘 만들어 놓고 관련 인맥을 쌓아두는 것이 매우 좋겠죠. 또한 앞서 이직 잘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현재 회사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경력과 이력을 최대한 얻어내야 합니다. 좋은 포지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필요에 따라 이직을 하기 전 부서 이동과 같은 트랜스퍼도 적절히 활용해서 향후 내 이력서를 빛내줄 수 있는 경력과 전문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퇴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막 하면 결국 손해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회사의 다양한 복지도 최대한 얻어내야 합니다. 크지는 않겠지만 종잣돈 마련을 통한 재테크의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철학 갖기는 회사 생활하면서의 일종의 마인드셋과 같은 거예요. 회사원으로서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보낼 텐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마인드셋은 그 시간을 그래도 나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야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회사 내에서의 야망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 밖에서는 그 누구보다 큰 야망을 가져야죠. 야망을 갖지 않고 체력을 최대한 세이브해주고 회사 밖에서의 시간에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퇴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을 더 빠르게 줄일 수 있죠. 회사 임원이 되는 것이 사업으로 성공하는 확률보다 더 낮아요. 야망은 넣어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인데 중간보다 약간만 잘하는 겁니다. 그래도 회사에 있는 동안 밥값은 해야 맞는 겁니다. 고용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몫은 해야죠. 프리라이더가 되거나 월급 루팡은 글쎄요. 제 생각엔 스스로에게도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책상에 앉아있고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월급 루팡은 자기 발전이 전혀 없거든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너무 잘할 필요도 없고 그러기 쉽지도 않아요. 중간보다 약간만 잘하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 회사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도 주니어 때는 평가에 굉장히 연연했었습니다. 최고 등급도 받아봤고 평균 이하도 받아봤어요. 그럴 때마다 나 스스로 그 평가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평가 잘 받아봐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과급 더 받는 거 말고는 퇴사함에 있어서 도움되는 게 있나요? 정치에 의해 관계에 의해 평가되는 암묵적인 문화가 회사 내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무슨 평가를 주던 그냥 신경을 끄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반대로 평가를 좋게 줘도 그냥 의미 갖지 마세요. 평가는 회사 밖에 내 삶을 포함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제 영상의 에피소드 3 CEO 법칙을 보시면 더 디테일한 방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퇴사를 하기 전 회사를 다니며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할 CGP 전략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러분도 퇴사를 목표로 각자 위치에서 다양한 일들과 준비를 회사를 다니며 하고 계실 겁니다. 처음엔 막막하지만 하나둘씩 준비하다 보면 옛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처럼 회사를 탈옥할 수 있는 통로를 파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잘 퇴사하는 법 회사 탈옥 10초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이직 잘한다. 둘째, 얻어낸다. 셋째, 철학을 갖는다. 넷째, 준비하고 퇴사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보고 싶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생 꿀팁 안 놓치려면 구독의 인생 꿀팁.